오케이. 네.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 새해엔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뭐, 흔한 덕담이죠? 예. 자, 오늘은요,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2019년 연말을 강타한 그런 법안이죠. 고만고만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더니,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뭐, 4+1,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뭐처럼 일치단결해가지고 그나마 개혁적인 법안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이 공수처 법안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좀 의아했습니다. 아마 이 유튜브라든가 보수 세력들이 이 공수처의 그 무소불위,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다 보니까 공수처의 단점이라든가 문제점을 아마 많이 공부하시고 공수처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 교수님도 그렇고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뭐 권력을 유지하고 부패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아마 공수처 법안을 기를 쓰고 통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니까 뭐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 의견에 동참하고 공수처의 안 좋은 면만을 많이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 많이 가지셨던 분들은 이 공수처 법안이 뭔지를 잘 아시잖아요. 이 공수처 법안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뚝딱, 더불어민주당이 뚝딱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거의 25년 가까이 묵혀진 법안이라는 겁니다. 20년 전부터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많은 민주화 세력들, 민주투사들이 탄압을 받았죠. 검찰 조직에 의해서 검사의 그 불공평한 권력 행사, 수사, 기소 독점 이런 거에 의해서 너무너무나 많은 탄압과 막 이렇게 실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많은 분들 더불어민주당을 응원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게 된 계기가 바로 검찰의 막가파식 수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공수처 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검찰의 반발에 많이 부딪혔고 결국은 한나라당이 반대해가지고 물거품이 됐죠. 입안은 됐지만 결국은 통과를 되지 못했습니다. 이만큼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 세력들이 길을 쓰고 반대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검사가 다 자기 밥들인데 만약에 이런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돼버리면 검사를 마음대로 좌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길을 쓰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고래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내려온 속담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즘은 자유한국당이 약간은 변모한 게 있긴 하지만 한국당이 본성, 그 본 모습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거나 극렬하게 목숨 걸고 막 이렇게 저항하는 것은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공수처 법안에 한계도 있고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초기니까 법을 계속 개정해 가고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 첫 단추를 이제 깨었다. 그리고 시행이 6개월 후부터 시행되잖아요. 그 안에 시행 세부 규칙도 만들고 조직 규정도 새로 정비를 하고 이런 단계가 남아 있으니까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법안을 이재명 지지자들이 갑자기 반대하는 걸 보고 저는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왜 반대할까? 이재명 죽이기에 도구로 쓰일까봐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치부라든가 부패상을 감추기 위해서 그 도구로 활용할까 싶어가지고 이 공수처 법안을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할까? 뭐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공수처 법안은요, 공약 1호입니다, 1호.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도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이거죠. 도대체 왜 통과시키려고 했을까요? 검찰이 미워서? 자, 제가 지금 영상 앞에도 올렸지만요. 임은정 검사라고 있죠. 여자 검사, 부장 검사로 승진했지만요. 우리보다 검찰 조직의 생리를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외부에서 보는 거하고 내부에서 실제로 검사, 부장 검사로 역할하고 있는 검사가 조직의 문제점이라든가 한계, 부패상을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분이 말을 하잖아요. 검찰은 더 이상 자정 능력, 스스로 정화할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절대로 컨트롤 받지 않는 이런 절대 권력은 현재 검찰은 완전히 타락했다, 부패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임은정 검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자 검사님이
계시죠? 미투 폭로하신 분. 그분도 검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셨잖아요. 검찰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지난 20년, 30년 동안 민주당을 응원하고 이 정치판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떻게 검찰들이 민주투사들을 살상을 해왔는지, 죽여왔는지, 무리한 기소를 통해서 탄압을 해왔는지 보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기뻐해야지 막 거부감을 느끼고 막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정치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이 정치 역사, 검찰의 포악한 문제점을 계속 20년 동안 지켜왔던 분들은 이 공수처 법안을 절대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든가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물론 야당이 동수 비율로 2인을 추천하고 여당이 2인을 추천하고 법원 행정처장이라든가 법관들이 추천위원으로 구성이 되지만 결국은 요건 대통령이 유리하게끔 구성이 돼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이 영상 말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공수처 법안은 절대 권력, 그러니까 검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국민의 탄핵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수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탄핵이 아닌 이상 물러날 방법이 없잖아요. 국무총리라든가 고위공직자들이 물론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지만 지금까지 검찰하고 이런 권력자들이 서로 한 몸이었잖아요. 거의 통제를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판사가 문제가 있으면 지금까지 어떤 판사의 비리라든가 부패상에 대해서 같은 식구라고 제대로 재판을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봤듯이 검사의 그런 성접대 이런 문제도 전혀 처벌받지 않잖아요. 검찰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약간 특이한 이런 총장이 있어가지고 약간 변화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긴 한데요. 지금 수십 년 동안 누중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이 됐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을 다 잘 듣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20년 30년 동안 윤석열과 정반대의 입장에 섰던 보수 성향의 검사들이 조직을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20년 동안 누중된 검찰의 이런 모순된 점, 자기 정화 능력을 상실한 점을 이렇게 터치해 준 것이 바로 이 공수처 법안이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도 영상 앞에서 올렸지만 공수처 법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세요. 이재명 도지사가 앞으로 닥칠 자신의 이런 대법원 재판 계류 사항을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공수처 법안을 찬성했을까요? 부정부패라면 이골이 나 있고 성남시장 시절에 있어서도 검찰의 수사를 가혹하게 받아왔죠. 수사도 받아왔고 감찰도 받아왔고 이런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검찰 조직의 이런 폐악질이라든가 권한 남용, 권력 남용, 과도한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더 잘 알겠죠. 이재명 도지사의 그 입장 표명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 앞에 붙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검찰은 국가에서 여러 영역의 정의 중 최후의 보루라고 할 사법 영역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역보다 정의로워야 할 검찰은 그동안 권력의 신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권력의 뜻에 따라 수사를 하다가도 덮어버리고 그러다가 필요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는 행태를 우리는 숱하게 목격해 왔습니다. 법은 가진 자를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검찰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친근한 존재가 되고 법을 어기는 권력자와 가진 자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돼야 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수처라는 것이죠. 국민 여러분들도 공수처 설치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는 공수처 설치를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은 윤석열을 임명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이런 스탠스를 취했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부정부패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내의 작은 적폐청산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담그지도 않는 장 이제 첫 물을 붓고 이제 소금 넣어가지고 간 이제 졸이는 상태인데 벌써부터 겁먹어가지고 공수처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공산당 국가가 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요. 이렇게 또 우매한 대중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좀 된장이라도 한번 담아보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하시자 이 말입니다. 이문정 검사 계속
말하잖아요. 검찰 조직 자체가 아예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어느 권력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죠. 절대 부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수없이 10년, 20년 지켜봤으면서 왜 갑자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를 통해 갖고 이재명 도지사를 막 무리하게 수사하고 이재명 도지사를 탄압하면 모르겠어요. 현재 이재명 도지사는 기존 검찰 조직에 의해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공수처 설치를 산정해야 되는데 현재 이재명 도지사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 이재명 도지사 이 검찰 수사 받는 과정에서도 이 증언자들, 참고인들 협박하면서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해야지 왜 반대를 하지? 저 이해가 안 돼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아마 유튜브에서 어떤 잘못된 정보라든가 과도한 이런 정보에 매몰되다 보니까 지난 20년 전부터 줄기차게 민주정부, 그 다음에 민주화 투사들이 그리고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요구했던 이런 요구사항을 왜 이재명 지지자들이 반대할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 많은 분들이 70% 가까이가요 공수처 이 설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뭐 친문 세력들이 꼴보기 싫어서 반대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된장을 한번 담아보고 절대 통제받지 않는 고위 관료들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게 됐다 이겁니다. 물론 이 수사 대상을 공수처에서 뭐 옥상 5구로 수사하느냐 뭐 이것은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현재 검찰 조직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많은 공수처 관련된 이 대상자들의 수사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집중하여 수사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진짜 20년부터 누중된 이런 검찰의 기소 독점의 폐해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수준의 기구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이 공수처가 만약에 설치되고 7개월 후에 6개월 후에 2020년 7월부터 아마 이 공수처가 아마 설치돼서 실질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점을 예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1호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약간 원한 이것을 한번 풀어주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안갚음, 약간 복수심에 공수처 법안을 추진했다는 생각도 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수처 법안은 이미 오래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논의되었던 법안이다. 이상한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법안이 아니다. 물론 4+1이라는 이런 조직체에서 선거구 나눠먹기 식으로 어느 정도 의견 합치를 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검찰에 의해서 어느 정도 뭐 특수부라든가 검찰의 어떤 특별 수사 조직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고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 뭐 되기는 하죠. 어떤 특검이라는 어떤 조직에 의해서. 그러나 특검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독립기구, 그러니까 그 법 조항을 보면 대통령이라든가 어느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죠. 물론 그 처장을 선발하고 처장을 임명하는 과정 중에 그게 좀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일단 임명이 되고 나서는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대통령으로부터도 간섭을 안 받는다고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수처의 이 수사 진행이라든가 공직수사처의 역할을 좀 지켜볼 가치는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했다는 뜻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과하도록 지속적으로 청와대도 노력을 했잖아요. 그 뜻은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이 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떳떳하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임기 말이 2022년이거든요. 2022년. 이 법의 조항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재직 중에 범한 죄거든요.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첫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저지르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는 와중에 대통령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퇴직을 하더라도 이 공수처 법안의 적용 대상이라는 겁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다든가 자신의 뭐 부패라든가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공수처 법안을 이렇게 내걸었다면 아마 반대를 했어야 되죠. 물론 공수처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뭐 자신의 뭐 문제점이라든가 비리 이런 부패상을 감출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이미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거야. 이미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재직 중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사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공수처의 이 수사 대상을 비껴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공수처가 야당 성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성향의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면 제1빠따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임기 중 대통령 임무 수행 중에 업무 수행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추진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재명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비리라든가 부패상을 감추기 위해서 공수처를 추진했다 이렇게 막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수처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몇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재직 중 범죄거든요. 그리고 이 적용 대상 공무원들을 보면 대통령부터 해서 장성, 뭐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찰청, 뭐 경무관 이상의 경찰들, 그다음에 뭐 지방자치단체장, 이재명 도지사도 해당이 되죠.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그러니까 3급 이상의 공무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정무직 공무원 뭐 이런 애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 단위죠. 이런 애들이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재직 중 범죄예요. 그다음에 재직 중이면서도 퇴직 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뭐 헌법재판소 법관, 경찰, 검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 2020년에 이 공수처 법안이 실행이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수처 법안의 효과로 한번 들 수 있는 게 재직 중 범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위 공무원단을 구성하고 있는 판검사, 그다음에 뭐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 중에 자신이 재직 중에 저지른 부패상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 범죄 공무원들은 아마 스스로 옷을 벗지 않을까. 내년 이 법이 시행되기 전 2020년 7월 이전에 아마 스스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이 있죠. 내년 총선에 아마 국회의원을 출마를 하거나 이런 정치인으로 입문을 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재직 중 범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입문하기 전까지 저지른 범죄는 아마 수사 대상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수처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내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는 분들은 아마 몸을 사리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수사 대상을 가려가면서 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국민들이 강력하게 공수처에 바라는 것은 그냥 고위공직자들이라면 이 공수처에서 알아서 수사를 해주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은요 제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제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시제, 뭐 이광재, 그다음에 뭐 민노총 위원장 있죠. 그 시위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그리고 광노현 교육감이죠. 후보자 매수죄로 처벌받은 광노현 교육감을 사면을 했습니다. 정치인이라든가 인사들의 사면을 자제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정도 총선을 앞두고 아마 표심을 우려해서 이렇게 사면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또 얍삽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도의사가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냐. 공수처가 2020년 7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그 전에 이재명 도의사의 재판은 결론이 도출될 것이고, 현재 대법원에 대해서 청와대라든가 이 권력층의 입금은 대법원의 이 합의부, 그다음에 대법원의 이 소부, 이재명 도의사의 재판을 담당하는 소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의사의 재판이 나오고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업무 수행하는 그 과정 중에 이재명 도지사와 같이 청년 결백한 행정가가 무슨 뭐 반부패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이재명 도지사는 뭐 공수처 법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할 만큼 자기 스스로 경계하고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CCTV 설치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 공수처 법안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공수처 법안의 된장을 잠그지 않으려고 그렇게 막 꺼려하고 무서워한다. 참 이것이 참 아이러니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미 공수처 법안의 원문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장 임명 과정인 것이고, 그 다음에 검사라든가 차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수처에 대한 공수처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논란이긴 하죠. 그런데 그 법 조항을 보면요, 공수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또 고소권이 또 있어요. 공수처 검사들이 또 뭐 직무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든가
징계를 받는다든가 이런 처벌 조항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이 공수처가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그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견제, 절대 권력자들에 대한 이런 견제 법안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는 사항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도지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업무 추진 과정상의 이런 꼬투리를 또 잡아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괴롭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뭐 장관들, 그 다음에 뭐 판사, 검사, 특히 판사, 검사, 경찰 이 사정기관은 거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자기를 수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드디어 이들 사정기관, 사법기관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탄생했다.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통제를 받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행되는 과정 중에서 공수처의 권한 남용이 있거나 수사권 남용이 있거나 그러면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뭐 사회가 혼란스럽고 여론이 아마 들끓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에서도 상호 견제하에서 자신들이 수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긴장 관계에서 서로 수사의 연결성이라든가 수사의 긴장감을 서로 유지해가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재명 도지사는 이 검찰 조직의 피해자면 피해자였지 수혜자는 아니었다. 이것은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검찰의 행태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도 이 공수처의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설파한 적이 있고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과의 입장을 같이 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재명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공수처 찬성 발언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물론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뭐 많이 또 공부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일단은요 수십 년 동안 검찰에 대한 문제점에 기저해서 이게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되고 운영되는 것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된장 한번 담가보는 것도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수건의 그런 법안이거든요. 왜 갑자기 반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시는지 그건 참 약간 저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자,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는요 영상 앞에 한번 넣어놨으니까 한번 쭉 한번 훑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